우연입니다. 뭐가 우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김 여사 녹음 파일 왜 이제야 압수수색해놓고 통화 내역을 안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에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년 동안 했는데 안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건데 관련해서 여기 같이 볼까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네. 여기선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이 녹취가 나온 건데 이 서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래 내역만 확보하고 통화 녹음은 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서울고검체 수사팀이 미래에셋 서버에 자동 저장된 녹음 파일을 통으로 다 이 압수수색을 해서 김 여사 육성이 담긴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걸 녹음 파일을 통으로 압수수색으로 갖고 오게 된 요 연유, 그리고 여기에서 녹취를 찾은 게 녹취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찾은 거냐라는 거죠. 저희 MBN 단독 보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수백 개의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나눈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정황을 담은 대화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 육성 녹음을 검찰이 발견한 건 우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으려는 자료는 따로 있었고 확보된 자료에서 우연히 육성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4년간 앞선 수사팀은 해당 육성 파일의 존재를 몰랐고 결국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수사팀 관계자들은 직원과 전화로 주문을 한 다른 증권사 계좌와 달리 미래에셋 계좌는 HTS 주문을 이용한 만큼 관련 녹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가 재수사 2달 만에 나오면서 그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네, 사실 그전에 했었던 이 수사가 좀 부실 수사 아니었냐라는 비판은 그제 계속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재수사에서 이걸 어떻게 찾았나라고 봤더니 박수현 의원님, 이게 다른 거 좀 보려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요게 있었어? 라고 우연하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기가 좀 우스워서 지금 답을 못 하겠는데 제 답 대신에 오늘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일간신문의 사설 제목이 똑같습니다. 지난 4년간 뭐하다 이제야 찾았냐. 검찰 해체설 그러니까 나오지. 뭐 이런 아주 보수 진보할 것 또 제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연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언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지금 특검의 그 수사 내용 중에 보면 이 검찰이 부실 수사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어떤 고육책 아니었냐라는 의심까지 받는 거예요. 그리고 HTS 무슨 거래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전화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아니 그런 거 생각 못하는 검찰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 수사는 아주 천재적으로 그런 창의력까지 발휘해서 소설처럼 그래 수사를 잘합니까? 이것은 일부러 그리고 사실은 그 계속된 논리가 뭐였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일 때 탈탈 털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죠. 그러나 그 뒤에 이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을 것 같은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그것을 수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검찰이 어떻게 이 서민들,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약해 빠졌는가라고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끝까지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피해가는 비겁함까지 아주 보여준
정말 부끄러운 검찰의 모습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건 뭐 지난 2021년부터 그노스 도이치모터스 이 회장의 이제 주가 조작 세력 이 통정 매매에 대한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계좌 문제가 이제 본격한 수사의 내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5년 수사를 한 거예요. 이 부실 수사한 거죠. 이 부실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이성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지만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제대로 해라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시킨 가운데 이걸 맡겨봤어요. 그런데도 이 검찰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부실 수사 한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검찰을 가니까 고검에 가니까 2달 만에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봐주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 이 수사 내용을 실질적으로 네. 그냥 빠뜨리고 그냥 나중에 문제되고 나면 그거는 우리가 볼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알고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할 말 없고 그때 부실 수사한 이런 뭐 관계자 관련 검찰들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에서 단죄해야죠. 그럼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반부패부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또 3년 동안에도 이걸 갖다가 그동안 뭐 서면 조사 한번 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렸잖아요. 그 관련 검사들도 이참에 그냥 명명백백하게 어차피 지금 특검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점 밝혀내길 바라요. 김건희 특검에서 결국 이런 부실 수사 부분도 다뤄지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결국 부실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나 등등으로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검찰이 여기 지금 거북이가 머리랑 팔다리 다 안에 넣고 지금 쏙 들어가 있죠. 김건희 수사라고 되는 이 거북이가 쏙 들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갑자기 날아다녀요. 네. 칼을 들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변했어요. 검찰이 좀 변했어요. 라는 얘기가 오늘의 만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거북이가 칼을 들고 있죠. 이 칼을 얼마나 휘두를 것이냐 여부도 사실 주목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특검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 부실 수사였고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게 또 특검으로 가면 더 어떻게 크게 확대돼서 다뤄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특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이젠 반헌법 특위 속도전 야당 탄압 비판도 반헌법 특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반헌법 특위를 만들려는 이 설치 관련한 법안이 김선민 의원, 윤종호 의원, 민영배 의원 안으로 3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지는 반헌법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라고 돼 있고 여기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 행위 진상 규명 및 주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민영배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 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을 한 11명에서 15명 정도 해서 직원 60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예. 실제로 반헌법 특위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언론 보도 하나를 전 주목해서 보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기억하시죠? 이분이 한 매일경제의 언론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소위에서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나 이런 곳에 포함된 어떤 부대, 뭐 이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이 비상계엄이 기획되고 그래서 아주 반영구적인 어떤 집권을 위한 그런 거대한 음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보는 한에서 관련된 군부대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더 검증해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원천적으로 어디까지 도대체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디까지 도대체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고, 우리는 제가 거듭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불행을 계속 목격하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친일 반일 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못한 그 광범위한 무엇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입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진짜 국회에서 실현이 될지 이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요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반헌법 특위를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내란 특위가 지금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어져서 지금 곧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내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인지 수사가 가능한 그렇습니다. 특검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네. 드러난 군부대나 관련자들에 관해서만 수사 내용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고,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곽종근 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럴 수 있겠다, 더 의심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건 벌써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948년 우리가 재헌국회 당시에 네. 반민특위라는 거 생각나시죠? 반민특위가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그 특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이 3대 특검이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이 반헌법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끝까지 정치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6일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핵심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이 반헌법 특위를 통해 가지고 이건 특검의 수사도 미진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압박도 가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쉽게 말하면 내란 동조 정당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원히 정치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빨리 자정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네. 반헌법 특위가 정말 생길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